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8월 14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8월 14일 8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소 늦은 시간에 녹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시간 나스닥이 상승 반전해서 0.2% 정도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0.1 정도 오른 337.35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 휴장일이니까 나스닥을 이틀치를 좀 봐야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장에 대해서 천천히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코스닥이 좀 빠졌다가 겨우 900포인트를 다시 사수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움직임은 좀 위태로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추세 라인에 이탈했다가 겨우겨우 살려서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종가로 다시 한번 뚫리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좀 많이 열어둬야 되는 모습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서 빠질 수 있는 시총 차이도 좀 크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열심히 많이 받아주지 않는 한 일단 저 자리를 열어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왜곡되었던 거니까요. 근데 오늘은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영향으로 2.29% 빠졌었나요? 영향으로 반도체도 빠졌고 뭐 에코프로가 장중에 8% 정도까지 하락하면서 2차 전지도 빠졌고 물론 꼬리를 달았지만 그다음에 바이오가 최근에 이제 단기 급등해서 거기에 따른 조정으로 바이오 제약 지수도 빠진 상태. 주요 섹터 3개가 싹 다 조정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1.15% 빠졌는데 요 정도 하락은 나름 선방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요 섹터들에서 돈이 오늘 다 빠져버리니 오갈 곳 없는 시중 자금이 오늘 하필 또 초전도체 쪽에서 신성델타테크가 거래 정지였죠. 그래서 진짜 1등주가 거래 정지가 되니까 나머지로 좀 몰려버리는 하루였습니다. 안 그래도 주요 섹터에서 돈이 빠지는데 그 안에서 또 초전도체에서 놀던 자금들조차도 분산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분산이 되면서 서남이나 모비스, 덕성, 서원, 뭐 파워로직스 이런 쪽으로 지금 상한가까지 만드는 기술적 반등에 보이는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의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뭐 서남은 이제 15,400원대에서 반토막 이상이 났던 거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고가에서 물려 있는 개인들이 아주 많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테마성이 강한 상태이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좀 강하죠. 지난번에 페라이트보다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변동성에 하루하루 변동성에 주의하시고요. 상한가로 끝났지만 휴일 지나고 어떤 이슈가 뜰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다음날도 급변동할 수 있다라는 점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오버나이트 하지 않으면 사실 먹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갭이 많이 떠버리는 종목이 그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오버나이트 하기도 거북한 섹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시려면은 뭐 소액으로 하셔야겠죠.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초전도체 쪽으로 몰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화장품 쪽으로 몰렸던 하루입니다. 그래서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이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뭐 개별적인 이슈들 오늘 무상증자 후보로 거론된 엑셈이나 라면 소비 2분기에 라면 소비가 많이 증가했던 걸로 실적이 폭증한 삼양식품 등 이제 개별적 이슈에 다소 민감하게 반응하던 하루였습니다. 뭐 그러나 그동안 이제 트로이카에서 중심이 되던 조선중공업 쪽에서 하락 조정이 나온 것은 썩 건강한 신호는 아니라고 보입니다. 오늘 HSD 엔진, 한화오션, HD 한국조선해양,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이 오늘 그동안 이제 상승을 좀 뒤로 하고 좀 빠졌죠. 그래서 그런 쪽은 이제 건강한 신호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상태에서든 이 트로이카에서 한쪽 섹터라도 조금 유지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어쨌든 트로이카 섹터는 장기 상승을 만들려고 들어오는 자금들이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장품 쪽이 일단 3일 연속 이제 한국 화장품을 대장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성적표를 받아들이면 기대보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 애국주의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를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그런 이제 문화적으로 좀 바뀌고 있다 이런 것도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지금 기대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는 거. 그러나 그 성적표를 받아들 때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일단 단기 급등하는 상태에서 얼마나 유지해 줄지 지난번에 예전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많이 올랐을 때를 과연 회복해 줄지까지는 좀 의구심이 든다 정도를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이
나중에 충족하지 못하면 실망감이 많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도 화장품 업계에서는 이미 이런 점들을 인지하고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화장품을 많이 소비해주지 않는다라는 것도 파악하고 다른 쪽으로 그 차이를 메꿀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테마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위험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실적이 이제 관광 회복을 통해서 받쳐질 수 있는 업종은 조금 탄탄하게 오랜 기간 동안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속도가 느려요. 뭐 카지노 쪽이 저는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이제 관광 산업, 아난티나 롯데관광개발 같은 것도 화장품보다는 속도가 느리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탄탄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망가졌던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현 시기에 현물 쪽은 항상 중요한 것, 빠지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고, 물론 뭐 진짜 하루하루 선물이 보시면 예전에 이제 하락 급락장처럼 매일마다 장대음봉을 보이면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분명히 중간에 제동도 많이 걸리고 급속도로 빠지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방심하기가 쉽습니다. 음봉을 보였다고 하더라도 다시 또 살려가면서 시간을 끌어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방심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어쨌든 외국인 누적 매도, F09 선물 9월물에 대한 누적 매도를 생각하면서 언더슈팅이나 그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를 대비한 자금이 일정 부분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현금 확보를 30에서 40% 정도는 제가 어떻게든 마련을 해달라, 다른 것들을 그냥 정리를 줄여서라도 마련을 해달라고 제가 당부 드리고 지금 그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뭐 XM 많이 사진 못했어요. 이제 입질 매수 한 다음에 나중에 분할해가지고 좀 더 채울 예정이었는데 대기하고 있는 찰나에 지금 올라갔고, 예전에 현대 무벡스 같이 뭐 사고 있다가 급등한 케이스로 어느 정도 또 올라오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제가 4,500원 이탈 컷을 말씀드렸는데 4,520까지 가서 뭐 이탈되지는 않아서 이거는 이제 수요일에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사실 지금 뭐 들어가지 않고 웬만하면 지금 아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돈을 아끼고 언더슈팅이 나왔을 때를 대비하자, 뭐 요것은 지금 변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 옵션 쪽, 파생 쪽 살펴볼까요? 이제 오늘은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죠. 월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는데 아직도 정보 제공은 없습니다. 제가 건의를 좀 해봤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고요. 목요일 위클리 옵션만 정보가 제공이 됩니다. 상세한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이 상태로 우리가 이 위클리 옵션 월요일 것을 공격적으로 공략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종가 베팅 같은 것들. 그러나 이제 현재 토탈 수급만 확인할 수 있는 상태로 추정을 해보자면 목요일 거랑 같이 이제 비교하면서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해보자면 오늘 개인들은 340 콜옵션, 코스피 200으로 좀 볼게요. 코스피 200으로 놓고 보면 위치상 오늘 340 콜옵션과 337.5 콜옵션을 개인들이 장악했을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340 콜옵션이면은 여기 위에고요. 337.5 콜옵션이면은 여기 위에, 개인들이 이쪽을 장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요. 오늘 개인들이 장중에 4만 계약 넘게 올라왔었죠. 콜옵션 쪽에 먼데이 쪽. 그 다음에 개인들이 335 이하를 사실 먹었는지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장중에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과적인 상태를 놓고 보면 개인들이 335 풋옵션까지 장악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다음에 337.5 풋옵션 위로는 여기부터는 개인들이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을 것으로 추정이 돼서 그런 상태라면 지금 오늘 증시 이 공간에서 지지받은 것이 이해가 되는 거죠. 꼬리를 단 것이.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오늘 제가 장중에 풀어드렸습니다. 장중 라이브 방송과 우리 파생반에 계신 분들, 그 다음에 공개 카톡방에 계신 분들께도 오늘 풀어드렸습니다. 주식반에 계신 분들께도 동시에 같이 풀어드렸죠. 그래서 오늘 선물을 보면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마지막 라인들 337과 336.4에 해당하는 요 지점을 결국에는 사수한 것으로 봐야겠죠. 꼬리 달고 올라왔으니까.
마지막에 오후 2시 넘어가지고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매도하다가 반절 정도 줄였어요. 이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연간 이 수급을 계속 살펴보다가 알게 된 점, 이거는 뭐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살펴본 데이터를 통해서 이제 경험적 측면으로 알게 된 점은, 외국인들은 이 3, 4천억 정도 한쪽으로 매수하든 매도하든 한 3, 4천억 범위를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원웨이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몸통 자체를 키우는 경우가 많다라는 점. 근데 오늘 보면은 매도가 4,200억 정도까지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시간을 고려했을 때 완전히 넘지는 않은 거죠. 오전에 넘어간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 솔직히 200억 정도 오버했던 거기 때문에 뭐 데이터상으로는 4천억에 근접해서 멈췄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역시나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2천억까지 다시 약간 되돌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상태에서 진짜 외국인들이 이렇게 줄이다가 매수로 바뀔 적도 많았어요. 혹은 매수를 보이다가 이렇게 매수를 좀 줄이다가 매도로 바뀐 적, 종가의 매도로 바뀐 적, 즉 종가에 베팅이 많이 들어왔던 적이 많았습니다만, 요즘에는 또 그런 정도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래서 매도하던 가닥이 그냥 살아서 움직이고, 매수하던 가닥이 그대로 살아서 움직이는 적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많은 것의 특징도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따라서 오늘 지지받아야 할 마지노선 선물 336.4자리는 지켰고요. 만약에 여기가 깨지면 공간이 좀 많이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한 단계거든요. 한 레벨이 그냥 쭉쭉씩 빠져요. 쭉쭉 빠져요. 보통 보시면은 제가 그어드린 요 라인이 하루에 그냥 몸통으로 보이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칸을 그냥 몸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점이 빠지면 또 많이 빠져서 333이나 331을 또 지키지 못하면 327, 단계적으로 323, 322까지 쭉쭉쭉 열리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하락 파동에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유로 하락하는 그 파동에서 맥스를 322라고 설정한 거는 그동안의 지지와 저항을 나눠봤을 때 거기까지 열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좀 위협적인 공간이 됐다. 그러나 오늘은 많이 열리기 전에 지켜내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을 기대해 볼 수는 있고요. 물론 광복절 쉬는 날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자리는 이제 코스피 200 기준으로 335.8이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외국인들은 어쨌든 선물 매도를 지금 4천억대를 크게 넘기지 않고 오늘 환매수가 조금 들어오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근데 이제 장 초반에는, 오늘 초반 거래는 금요일에 굉장히 윗골이 빠르게 많이 달았잖아요. 그때처럼 신규로 매수 베팅한 외국인들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은 금요일 마감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장 후반에는 이제 기존 매도 세력의 환매수가 유력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미결제 확정의 추이를 보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들어오는 거래 호가창을 보고 어느 정도 제가 추정을 해보고 있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매매할 때 호가창을 비워둔 호가창을 잡아먹는지 아니면 채워질 때를 기다려서 먹는지, 이런 것들도 사소한 차이겠지만 사실 이게 누적되다 보면 외국인들의 의도를 좀 파악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제가 볼 때는 마지막에는 환매수 세력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선물 누적 4조 원대 매도에서 최대한 많고 빠른 환매수가 좀 절실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환매수해 주는 것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이제 그렇지 않고 계속 누적된 상태로 시간을 오래 끌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9월 포지션이 9월 만길 근처로 갈수록 포지션 위협이 되고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만기가 얼마 안 남았을 때로 갈수록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322, 이거는 그냥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굳이 저는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거든요. 충분히 거기까지 안 가더라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물갈이가 나와야 되는 건데, 물갈이 효과는 그 전에 태세 전환이 나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은 사실 현물 타격이 너무 심하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열어둬야 되는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야 됩니다. 뭐 내용적으로는 현재 뭐 글로벌 증시의 상황상 뭐든 때려 적용할 수 있는 상태죠. 뭐든 내용이야, 뭐 상승할 때 내용 붙일 수 있고 하락할 때 내용 붙일 수 있고 찾으면 다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미국
나스닥이 변곡점이 진행되는 상태고, 또 필라델피아 지수가 우리나라 증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월봉상 쌍고점인 것도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라델피아 지수가 지금 60일선 이탈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월봉으로 봤을 때 쌍고점이 될 수 있는 유력한 지점이라는 거 좀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세 달 정도 또 밀릴 수가 있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그런 점들을 체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내용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이제 부동산 쪽 중국이 은행장이 바뀌면서 이제 정책도 많이 바뀌고 하는데, 어쨌든 과거의 성적표를 지금 받아드는 시기입니다. 우리도 전 정권의 성적표를 지금 받아들고 있듯이 어쨌든 중국도 부동산의 위협은 전의 성적표잖아요. 과거에 이강 인민은행 총재 때 시절 때 그때 했던 것들이 지금 이제 성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니까 뭐 안다그룹발 부동산 디폴트 위기 등이 내용으로서 다가올 수 있겠죠. 이제 그러면서 미국 신용등급 강등 이후에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는 환율이 좀 급상승하는 것도 요즘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이제는 근데 외환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시점까지 거의 올라왔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1340 정도를 위협하면은 이제 방어를 해요. 지난번에도 거기서 방어가 됐고, 그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외환 당국의 방어 기대도 같이 해볼 수 있고 좀 진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 주 미국 주요 일정은 지난주보다 다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그러나 이제 굵직한 거, 뭐 FOMC 회의록 공개가 수요일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로 보고 나서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에 미국 8월 옵션 만기 있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죠. 뭐 그러나 뭐 CPI가 있었던 지난주에 비해서는 중요도가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개인들이 고점 부근에서 나스닥 선물 추이를 보면 롱에서 점점 갈아타고 있습니다. 그 개인들이 이게 지금 개인들이 롱을 탄 게 아니라 개인들이 숏에서 롱으로 갈아타고 있는, 그렇죠, 숏에서 롱으로 갈아타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변곡 구간임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제임스 블러드, 그동안 악명 높았던 매파로 유명했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의 사임식도 있다라는 거. 이제는 이제 연은 총재에서는 블러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조금 하나 뭐 충치를 뺀 느낌이에요. 그래서 약간 알터니를 뺀 느낌이라 조금 요 점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계속 시장에 방해가 됐거든요. 이제는 블러드 연은 총재의 어떤 역할을 시장에서 볼 수는 없을 거다라는 것도 한번 같이 관심 갖고 보고 넘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인증을 올려주신 우리 파생반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놀란 점은 중형차한대급 수익을 보신 분이 계시거든요. 하루 당일 데이 트레이딩 하시는 건데 오늘 하루에 2,777만원. 야, 사이즈가 상당히 크신데 제가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수익은 많이 나는 거 축하드린 일이지만 저는 이제 항상 우려하는 쪽도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스스로 잘 조절하시겠지만 사이즈가 클수록 더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것 잊지 마시라는 것 당부 드리고요. 다른 분들도 많은 귀감이 돼서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또 인증을 올려주시면서 또 좋은 말씀 이렇게 남겨주신 분도 계신데 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내용을 첨부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보면은 중산님 방송을 6개월 정도 시청하다가 충분히 고민하고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한 달 전에 이제 가입하셨다고 했는데, 가입해서 참조하여 매매하였는데 확률이 20번 수익, 그 다음에 혼자 하시다가 4번 손실 정도, 확률이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시네요. 좀 너무 이렇게 개선된 점, 이미 매매하시던 분들이 이렇게 시너지를 얻고 도움 받으시는 점 너무 뿌듯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고 모르고의 차이가 너무 어마어마하다. 더욱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뿐이 안 든다.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가 이런 거죠. 그래서 같이 매매하고 제 관점을 통해서 시너지를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분들도 이런 의견, 이런 이렇게 메시지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광복절 휴장일 잘 보내시고요. 수요일에 아침 8시 20분에 아프리카 TV 및 유튜브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